안녕하세요. 지니포럼과 함께하는 소셜과 금융의 만남 더 나은 미래 스페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투자에 관심 있는 분 많으실 텐데요. 때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정보를 취해야 되고 어떤 건 걸러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투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봐야 하는지 박고미 TV 박동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에서 금융 투자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유튜버 박곰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고미 TV 이름이 네. 되게 매력 있어요. 혹시 진짜요? 짓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게 빠꼼이라는 말인데요. 뭐 좋게 쓸 때도 있고 안 좋게 쓸 때도 있는 말이긴 한데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일을 할 때 정말 이득을 잘 챙기고 스마트하게 꼼꼼하게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을 빠꼼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진짜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회사가 돈을 벌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들을 빠꼼이라 불렀었는데요.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투자를 하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빠꼼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빠꼼이를 채널로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같은 구독자들이 빠꼬미가 되는 그날까지. 네. 네. 그럼 다른 회사를 다니시다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시게 된 거예요? 참 많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격차 같아요. 격차라고 했던 건 제가 현업에서 있을 때 자산가들이 했던 투자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투자가 되게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자산가들의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주변의 투자들은 실패하는 걸 보면서 왜 이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일까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유튜버라는 직업이 지금은 그것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흘러 오게 됐습니다. 요즘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고, 거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정보를 잘 선택해서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거든요.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투자 환경, 네. 어떤 금융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일할 때로 떠올려 보면요. 그때는 정보가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저희를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던 거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몇 년이 흐르면서요. 정말 많이 바뀐 게 이제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정말 너무 많아요. 네. 예전에는 어떤 정보를 돈을 주고 사야 됐다면 지금은 무료인 수많은 정보들 중에 양질의 것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기준은요. 제도권 내에서 만들어지거나 제도권 출신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걸 듣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현업에 있을 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문구나 그런 걸 전혀 쓰지 못하도록 엄청 많은 검열과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제되고 정제된 자료들, 정보들 중에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걸 찾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요. 왜냐하면 그 좀 더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나 이런 말들 속에는 함정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증권사들과 운용사들, 이런 금융사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를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자극적인 것보다는 그런 거를 잘 취하셔가지고 본인의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정보들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박건희 TV 채널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큰 증권사들 있잖아요. 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등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증권사들이 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는 약간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정제된 자료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지. 그게 초보자들에게는 가장 큰 관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세상 모든 게 공부를 완전히 다 하고 시작해야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실 때도요. 투자를 바로 안 하시고 우선의 공부나 이런 것에 엄청 많은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실제 투자와 병행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축구를 배울 때도요. 축구를 직접 경기를 참여하면 뛰다 보면 아 이제 전반전이 끝났구나. 쉬러 가니까 아 전반은 한 45분 하는구나 라는 거 배울 수 있지만 실제 그런 내용들을 교실 안에서 전반은 45분이고 쉬는 시간은 15분이고 이런 걸 배우는 거랑 사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내가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투자를 시작해 보면서 내가 하는 투자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와 실전이 병행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투자 문화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 과연 건강한지, 혹시 여기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거고, 혹시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면요. 좋은 점은 먼저 우리나라가 너무 투자하기 좋은 국가예요. 어떤 의미로 좋은 국가일까요?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투자를 시작해도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익숙한 기업들을 통해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참 축복받은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이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산이나 시스템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은 사실 거의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실전적인 그런 마인드를 다지는 것과 공부만 충분히 한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툴들은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한 게 그다음에 단점 부분은 갑자기 투자 붐이 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시작하실 때 잘못된 투자로 흐르기 쉽다는 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전에 투자를 해왔었던 분들은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기준이 생겨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기준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 모든 투자 방법들이 다 동시에 막 일어날 만큼 붐이 있다 보니까요. 잘못된 투자로 흐르기 쉽다는 것은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야, 거기 괜찮대. 네. 거기 투자해봐. 들어야 하나요? 아마 앞으로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네. 평생 네. 한 50번 들으실 건데요. 그러면 듣게 되실 거예요. 네. 근데 무조건 아닌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중에 좋은 투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들렸을 때 이거는 기회구나. 아니 이거는 그냥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자기고 결국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무조건 귀를 닫지는 마시되 공부를 항상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채널에 들어가 보면 교육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교육 컨텐츠들도 많이 만들고 계신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10대들도 많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해보려고 하는 청소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투자를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게 필요할까요? 청소년들이 네. 투자를 시작한다면요. 네. 근데 청소년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거 네. 옳은가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좋죠. 좋아요. 네.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투자라는 게 우리가 잘못된 투자와 좋은 투자, 정도 투자를 구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저는 장기 투자이냐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 투자가 정도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일찍 투자를 시작할수록 훨씬 유리한 부분이고요. 네, 청소년 분들이 일찍 투자를 시작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장점을 익히고 복리의 마법을 느끼신다면 흔히 얘기하는 그런 유태인들의 투자처럼 미래 세대가 이 금융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네. 어떤 금융 교육들도 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것들이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디선가에선 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갑자기 투자붐이 일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공부라는 것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공적인 영역과 사교육 영역과 가정교육이라는 이런 영역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모든 곳에서 조금씩 다 준비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걸릴 테니까 외국에 있는 그런 많은 곳들도 지금 투자를 다 하는 그런 곳들도 예전에는 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대요. 투자를 배우고 싶은데 알려주는 곳이 없죠, 아직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가정교육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우선 하거든요. 가정교육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에 부모님들이요. 책과 유튜브를 통해 최대한 많이 정도 투자에 대한 학습을 하신 후에 그걸 잘 체득하신 다음에 그걸 자녀에게 잘 이렇게 알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도 투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올바른 투자라고 하면 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씩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장기 투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요. 그 특정 기업, 주식이라고 가정한다면요. 특정 기업의 일부를 우리가 소유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이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성장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투자를 시작했다면 그 기업의 성장이 멈출 때까지는 팔 이유가 없거든요. 계속 기다려 줘야 되는 투자자의 그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산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산업 분야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업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지금과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커질 것 같은 기업들,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산업들도 함께 담아야 되는 그런 분산 투자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다. 그걸 정도 투자라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들고 계신 컨텐츠들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 중에서도 네. 투자를 해야겠다. 네. 나 투자 안 하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나중에 가면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격차가 생길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막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요새 바로 드는 생각은요. 네. 절대 조급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해요. 이게 시장이라는 결국 이 산업과 경제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기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항상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지는 때도 있고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시장만 보고 나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경험이 사실 저도 있어요. 저도 현업에서 일할 때요. 예전에 시장이 상승세에 있을 때 너무 가파르게 빨리 올라 버리니까 이걸 놓쳐버렸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 늦기 전에 따라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이렇게 이루어진 투자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굳건할 것만 같던 시장들도 결국 시간이 다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곡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평소 때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금을 모으고 그렇게 계속 기다린다면요. 언제든 내가 투자하기에 좋은 그런 시기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네.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런 투자 열풍? 이 열기는 그래도 앞으로 당분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경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자들이 좀 자신 있게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감당하는 역할도 분명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과연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좋을까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아직 상담이나 교육 컨텐츠에 대해서요. 그렇게 가치를 지불하는 문화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요. 상담은 무료, 가입은 유료, 뭐 이런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음식 배달을 시킬 때도요. 네. 배달은 무료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좀 뭔가를 구매할 때 그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서비스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배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가치를 두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금융에 있어서도 그런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투자 정보를 얻는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가치를 지불하고 그런 가치가 지불되게 되면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많은 산업과 서비스들이 생기겠죠. 그러네요. 그런 게 많아지면 좀 더 대중들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만약에 초보가 하려고 생각이 들면 네. 수많은 그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가면 기본은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투자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미국에는 상담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유료로 모든 게 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도 시스템적인 걸로 봤을 때는요, 우리도 아마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불을 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그런 서비스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거 말고는요, 좀 더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단기적인 투자 성공을 좀 추앙하는 문화? 이런 게 조금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빨리 돈을 벌고 싶죠. 빨리 그렇죠. 부자가 되고 싶긴 하지만 제가 현업에서 봐왔던 것들도 대부분 정말 성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거든요. 시간이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미디어를 통해서 접근할 때는 단기적인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고 그걸 더 쫓아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단기적인 투자 성공은 운이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다. 진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정석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디어를 통해서는 좀 단기로 성공을 이루신 분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투자자로서 혹시 가져야 하는 어떤 투자법, 이런 마인드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 채널의 슬로건인데요. 제 채널의 슬로건이 내 돈은 내 손으로거든요. 내 돈은 내 손으로. 네. 우리가 전문 기술을 다루는 것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편한 것도 사실인데요. 투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몰라서 맡겨버리는 투자가 아니라 알면서 이용하는 그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많이 모르더라도요.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차근차근 해가면 되거든요. 네. 절대 서두르실 필요 없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도 충분히 좋은 투자처는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내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스스로 하는 투자. 또 내가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벌어도 기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누가 사라고 해서 샀어요. 네. 샀는데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럼 음. 슬프잖아요. 네. 그 상태로 잊고 몇 년을 지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때 만약에 팔면 수익이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나 다시는 투자 안 해. 이거예요. 왜요? 그 기다렸던 시간은 다 그냥 고통스럽고 좀 슬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겠다. 떠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투자의 의사결정을 자기가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것과 상관없이요. 나는 이 기업이 좋아. 나 이 기업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요. 마이너스가 막 생겨도 나 여전히 이 기업이 좋고 이 기업의 서비스 잘 이용하고 있어. 마이너스 난 건 슬프지만 내가 이 기업을 버리는 날이 온다면 그때 팔겠어 라고 기다리신 분들은요. 그 마이너스 난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투자를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반드시 자기가 하는 그런 스스로 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도요. 다양한 스타일이 명확히 있거든요. 투자 스타일을 크게 엄청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요. 위에서 아래로 하는 투자, 밑에서 위로 하는 투자, 그리고 둘 다 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위에서 아래로 하는 투자는요. 이 산업이 좋다. 이 산업이 좋고 이거는 발전할 것 같고 이 중에서 반드시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산업이 발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요. 우리는 특정 기업을 반드시 고르지 않아도 이 산업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요. 지금 전기차가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 배터리 회사도 있고 자동차 기업들도 있고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몰라요. 사실. 지금도 들쭉날쭉하고 난리가 나고 있죠.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전기차가 확대될 것이다. 미래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탈 것이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ETF 투자로 전기차에 그냥 투자하면 돼요. 이 산업 전체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네. ETF를 활용하면요. ETF에 대해서 많이 오늘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해서 그 2차 산업이라는 전체 또는 게임 산업 전체, 미디어 산업 전체에 드라마 산업 전체에 이렇게 산업 전체에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툴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고 특정 하나의 기업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위에서 아래로 투자라고 보면요. 네. 아래에서 위로 하는 투자는 좀 더 학구적인 투자죠.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공부를 해가지고 특정 산업에서 정말 아직 작지만 훨씬 많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투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성공 신화가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나는 따라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투자와 투자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맞는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몇 개의 기업들을 찾아 발굴해 나가는 것이고 그걸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투자가 아래에서 위로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또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시장 상황보다는 이 기업의 성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투자는 둘 다 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관 투자자 또는 큰 연금, 연기금 이런 곳에서 투자하는 방법이 자산 배분 투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던 간에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투자법인데요. 고통스럽고 훨씬 덜 신경 쓸 수 있는 이런 투자 방법도 있어가지고 누구에게는 이 투자 방법이 정말 유용하거든요. 내 삶을 지키고
삶을 훨씬 즐기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산 배분 투자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일이네요. 시간이 걸리는데요. 결국 내 성향을 찾아가는 것과 내 성향과 가장 잘 맞는 투자법을 찾아서 일치시켜서 세팅하는 것, 거기까지가 사실 가장 큰 여정이죠. 네. 저 마지막 질문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투자 네. 꼭 해야 되나요? 오케이. 왜일까요? 왜 꼭 해야 할까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는 정말 많은데요. 네.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첫 번째는요, 저금리이기 때문이에요. 저금리가 뜻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은행 예금의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걸 떠나서요, 이제 돈이 시간이 지나도 더 불어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게 저금리거든요.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미래에 오를 것 같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자산은 지금 올라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있는 특정 부동산이 1억 원이에요. 근데 언젠가 3억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높았을 때는 1억에 팔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3억이 될 거니까. 하지만 금리가 낮아 있는 시대는요, 지금 3억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인 뜻하는 건 내 소득이 많이 늘지는 않더라도 내 소득으로 사야 되는 부동산, 주식, 이런 다양한 자산들의 가격은 미래에 오를 게 반영이 되어서 지금 막 올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저금리 시대에는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는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이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소득이 정말 풍부하게 크지 않다면 계속 자산으로 바꾸어야 우리가 이 100세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고 투자를 진짜 하실 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마지막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하신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투자를 하고 나면 이 상승하는 것의 기쁨도 있지만 하락하는 것의 아픔도 함께 겪어가게 되고 항상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항상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자기만의 이 굳건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만들기까지의 공부와 그런 노력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는 투자는 행복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내 손으로 하는 투자를 통해서 모든 투자, 평생 하시는 투자가 즐거움으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토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바른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신 박동호 대표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토를 기원합니다.